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 옛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된답니다. 꼭 부탁드리며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거주 중인 37살 여성입니다. 저희 아빠는 제가 30이 되었을 즈음 몹쓸병에 걸리셨어요. 초기 치매셨죠. 아빠는 큰 입시학원에서 영어 과목을 수업하고 있으셨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학생들이 본인의 수업을 이해 못하고 웅성거리는 날이 많아졌다고 했어요. 아빠는 처음엔 이유를 몰랐죠. 나중에 친한 학생들을 수업이 끝난 후 따로 불러 물어보니 아빠가 글쎄 수업 중간중간에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횡설수설할 때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그걸 느끼지 못했던 거죠. 심각성을 느낀 아빠는 바로 병원으로 갔고 초기 치매 판정을 받았어요. 그날 이후 아빠는 입시학원 강사도 그만두고 집에서 번역 일을 소소하게 하셨습니다. 본인도 많이 힘들어하셨고 그걸 지켜보는 엄마와 저도 힘들었죠. 그 당시 아빠 나이가 고작 52세였거든요. 저는 그런 아빠를 보며 언젠가는 저를 기억에서 잊는 날이 올까봐 마음속이 미어져 왔습니다. 엄마는 아빠가 치매 판정을 받은 이후 나가서 일을 하셨어요. 평생을 가정주부로 지내시다가 가정의 생계를 짊어지시니 많이 힘들어 하셨죠.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하고 오시면 온종일 서 있어서 그런지 언제나 손발이 퉁퉁 부르셨어요. 그렇게 힘들게 일을 하시다가 어느 날 좋은 주인 할머니께서 운영하는 분식집에 취직을 하셨고 그곳에서 오랫동안 김밥을 싸는 일을 하셨습니다. 저는 호텔 조리학과를 졸업 후 호텔에서 한식 조리사로 일을 했어요. 말이 조리사지 그냥 주방 보조였죠. 직업 특성상 몸은 매우 힘들지만 월급은 정말 박봉이었습니다. 그래도 이 일이 제 꿈이었기도 하고 적은 금액이지만 고생하는 엄마를 생각하며 열심히 일했어요. 아무래도 제가 일하는 곳이 뜨거운 불을 다루고 달궈진 냄비나 칼 등이 많기 때문에 잠깐만 실수를 하면 크게 다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할 때 다들 신경이 엄청 곤두서 있죠. 저도 처음 일을 시작했을 때는 그 때문에 눈물이 쏙 빠지도록 혼나는 일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게 힘들게 2년 정도 일을 했지만 제가 하는 일은 여전히 음식 재료를 다듬는 일이었어요. 몸도 마음도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때 제 옆에서 저를 응원해주고 다독여주는 사람이 있었는데 제 사수로 있던 지훈 씨였습니다. 저는 그런 지훈 씨에게 어느 순간부터 많이 의지하였고 어느 날 회식 자리에서 지훈 씨는 제가 입사했을 때부터 첫눈에 반했다고 저에게 고백을 했어요. 저 역시 지훈 씨에게 좋은 감정이 있었기에 저희는 연인 관계로 발전을 하였어요. 그리고 2년간 연애 끝에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혼까지 순탄하게 흘러간 건 아니었어요. 저는 지훈 씨와 연애할 때 아빠의 초기 치매에 관한 것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치매라는 병은 온 가족이 계속 아빠를 돌봐야 하는 병이기에 후에 지훈 씨와 결혼을 하게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도록 미리 이야기를 해두었죠. 저는 결혼보다는 아빠가 중요했어요. 다행히도 지훈 씨는 그런 저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자신은 괜찮다고 하였습니다. 오히려 병이 깊어지면 자기도 장인어른을 모시는데 힘이 되어준다고 했죠. 그런 남편이 정말 많이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결혼 상견례 때 알게 되었는데 시댁에서는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이야기를 안 한 거였어요. 말을 했으면 시어머니 되실 분이 결혼 반대를 하실까봐 숨겨왔던 거였죠. 상견례 자리에서 저희 아빠가 지훈 씨 이름을 잘 기억 못하는 실수를 하셔서 저희 아빠 병에 대해 그때 시댁에서도 아셨습니다. 당연히 이 다음날 난리가 났죠. 시댁에서는 결혼을 못 시키겠다고 하였고 저도 그러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훈 씨가 끝까지 붙잡았고 자신의 집안도 어찌어찌 설득하여 결국 우여곡절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결혼을 멈췄어야 했나 봐요. 시댁에서는 결혼 이후에도 저를 만날 자리만 되면 저희 아빠 병에 대해 걱정하시며 물어보았습니다. 말이 좋아 걱정 어린 안부를 묻는 거였지 그저 시어머니 궁금증에 대한 질문뿐이었어요. 어찌 보면 자신의 아들이 걱정되어 그럴 수 있다 쳐도 저에게는 상처가 되는 병이었는데 시어머니는 만날 때마다 아빠의 병에 대해 한참을 캐묻곤 했습니다. 저희 집은 잘 살지는 못해요. 아빠는 치매 진단을 받기 전까지 열심히 일하셨지만 저축은 크게 많이 하지는 못했습니다.
다행히 부모님께서 지내실 작은 아파트와 노후에 쓰실 연금까지는 마련해 두었죠. 하지만 그 외에는 여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엄마는 아빠가 병에 걸린 이후 분식집에서 김밥을 만들며 생활비 마련을 하셨죠. 그런데 어느 날 시어머니가 자신의 친구들을 모두 데리고 저희 엄마가 일하는 분식집에 놀러 가셨어요. 거기서 자신의 친구들에게 저희 엄마가 김밥을 참 잘 만든다고 소개시켜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 아빠가 지금 치매라 사부인이 이렇게 힘들게 일하신다고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네요. 저는 이 일에 대해서 한참 뒤에 엄마와 같이 일하는 이모님을 통해 전해들었어요. 이모님께서는 어쩜 너희 시어머니, 세희, 너희 엄마 상처되는 말만 골라 하고는 가버리니? 라고 하셨죠. 저는 엄마에게 왜 그런 일에 대해 제게 말 안 했냐고 하니 그저 제 결혼 생활에 분란만 일까봐 말을 안 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당장 남편에게 먼저 따져 물었지만 역시 팔은 안으로 굽힌다고 자기 엄마 변호에 열중하더라고요. 저는 바로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따졌습니다. 어머니, 저희 친정엄마 일하시는 가게에 친구들하고 오셨다면서요. 그래 갔다. 사돈이 아도 김밥을 잘 싼다고 하시길래 한번 맛보러 갔지. 어머니, 친구들까지 다 불러 모으셔서 저희 친정엄마가 여기서 힘들게 일하시는 게 저희 아빠 치매 걸리셔서 그런 거라고 말씀하셨다면서요. 그게 무슨 좋은 일이라고 친구분들까지 불러서 그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냐고요. 아니 내가 없는 일 지어서 말한 것도 아니고 사실을 이야기한 건데. 어머니. 아이고 됐다. 내 이제 다시는 안 가마. 아니 며느리 무서워서 뭔. 그렇게 전화는 끊었고 저는 속상한 마음에 그날 방에 들어가서 혼자서 울었어요. 그리고 며칠이 지나지 않아 설이 되었습니다. 저는 내키지 않았지만 남편을 따라 시댁으로 설 인사를 갔어요. 며느리로서 도리는 해야 했죠. 그런데 그 자리에서도 또 난리가 났어요. 저희 부부는 시부모님에게 설 인사로 큰 절을 올렸어요. 그러니 옆에서 시누이들이 시부모님에게 덕담을 하라고 했죠. 그러자 시어머니께서 내놓은 덕담이 기가 차더라고요. 다들 건강하고 자나 깨나 치매 조심. 이렇게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그 말이 뭐가 그리 웃긴지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은 깔깔거리면서 웃어대었습니다. 남편도 작게 웃으며 아이 참 엄마, 그게 무슨 덕담이야. 농담하지 말고 우리 새이 기분 상하겠다. 얘는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당연히 덕담이지. 그래 그럼 다시 말해볼까? 마른 하늘의 치매? 그러곤 온 가족이 깔깔거리면서 웃더라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눈물을 쏟았습니다. 사는 처지도 비슷한 사람들이 저희 엄마가 힘들게 일하시는 걸 놀리는 것도 그렇고 무엇보다 저희 친정집의 가장 큰 상처인 아빠의 병을 조롱하는 모습이 너무나 원통했죠. 제가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자 그제서야 다들 웃는 걸 멈추었습니다. 얘는 그렇게 웃자고 하는 소리에 그렇게 울면 내가 뭐가 되니? 나 원참. 가만 보면 얘는 참 성격이 이상해. 아니 여보, 엄마가 농담한 거야. 좋은 날 뭐 그런 걸로 울어? 그래요 새언니. 엄마가 틀린 말 한 것도 아니잖아요. 치매 조심해야 하는 게 맞죠. 라고 저에게 말하더라고요. 저 그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 나왔습니다. 바로 차 끌고 집으로 올라갔죠. 남편에게 계속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어요. 저런 집안이랑 더 이상 상종을 할 수가 없었어요. 바로 이혼을 하려고 했죠. 그때 그렇게 한 달 이상을 남편에게 화내고 이혼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저에게 무릎 꿇고 한 달 동안 빌었어요. 결국 저는 머저리처럼 또 마음이 약해져 그런 남편을 받아주었네요. 시댁 문제만 없으면 남편은 저와 처가에 참 잘하고 나쁘진 않은 사람이었거든요. 저는 그렇게 앞으로 시댁 모임에는 일체 안 가는 것으로 합의하고 이혼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 반년쯤 지났는데 하늘이 또 저희 아빠에게 시련을 주었어요. 이번에는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죠. 다행히 쓰러진 직후 제가 친정집에 들어와 바로 발견을 했습니다. 급하게 구급차를 불러서 병원으로 이송되셨고 다행히도 빠른 발견 덕분에 돌아가시진 않았죠. 그렇게 아빠가 병원에 입원해 있으신데 정말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며칠이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가 신우들이랑 아빠 병문안을 왔습니다. 저는 이 일을 시댁에 알리지 않아 의아해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남편이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사돈이 쓰러져 누워있는데 어떻게 병문안을 안 오냐며 저에게 연락도 안 했다고 핀잔을 주며 한마디 하셨죠. 그렇게 저희 아빠께 형식적인 인사를 하고는 다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때 제가 간호사 호출을 받아 잠시 자리를 비웠을 때였어요. 금방 돌아와 보니 시어머니는 이미 병실에서 나가셨더라고요. 그래도 저희 아빠 병문안까지 오셨는데 인사도 없이 그냥 보낼 수 없기에 저는 시어머니가 나가신 곳으로 급히 뛰어갔죠. 엘리베이터 쪽으로 갔는데 신우들이랑 시어머니 대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시어머니와 신우이의 충격적인 대화 내용에 얼어붙어 복도 모퉁이에서 멈춰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저 양반은 천벌을 받은 거야 뭐야. 그러니까 엄마, 치매 걸린 것도 웃긴데 아니 어떻게 또 중풍이 와? 전생에 나라라도 팔아먹었나 보다 얘. 저렇게 말하곤 자기들끼리 깔깔거리면서 웃는데 정말 마음이 찢어져 내렸죠. 저는 당장 뛰어나가 소리쳤어요. 당신들이 사람이야? 이럴 거면 병문안은 왜 왔어? 아파서 누워있는 우리 아빠 놀리려고 왔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진짜 천벌 받을 사람들은 당신들이야. 이 지옥불에 떨어질 인간들아. 저는 그렇게 말하고 병실로 돌아가 잠들어 있는 아빠 품에서 정말 한참을 펑펑 울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에게 바로 이혼하자고 했어요. 남편은 영문도 모르고 왜 그러냐고 물었지만 그냥 당신 엄마한테 물어보라곤 한마디 하곤 남편을 집에서 내쫓았죠. 그리고 그날 이후 남편과 이혼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한동안 남편은 저에게 연락하고 다시 울며 불며 매달렸지만 저는 이제 남편도 꼴보기 싫었죠. 그리고 얼마지 않아 남편의 합의 이혼을 해주었고 그렇게 연을 끊어버렸습니다. 그 사람들과 다시는 안 볼 생각을 하니 정말 속이 다 시원했죠. 그리고 한 해가 지나서 저희 엄마는 일하시던 김밥집을 인수했습니다. 주인 할머니가 나이가 너무 많으셔서 이제 그만 일을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평소 주인 할머니께서 저희 엄마를 많이 믿었기에 엄마에게 가게를 인수하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하셨어요. 저희는 돈이 없었기에 인수를 못한다고 하였지만 저희 엄마를 너무 좋게 봐주신 주인 할머니는 정말 거저주는 수준으로 가게를 저희에게 넘겨주셨습니다. 본인이 정말 젊었을 때부터 운영한 가게라 애착이 큰데 다른 이상한 사람들한테 넘기는 것보다 저희 엄마한테 넘기는 게 믿을만 하다는 이유였죠. 그렇게 저희 엄마는 김밥집 사장님이 되었습니다. 엄마는 평소에도 신기한 요리들을 연구하고 만드는 게 취미세요. 그래서 김밥집에서 신메뉴로 신기한 김밥이나 음식을 올려두곤 했죠. 그런데 그게 대박이 터졌어요. 젊은 사람들한테서 입소문이 퍼졌죠. 그러다 보니 매일 가게 앞은 손님으로 줄이 길게 늘어설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하던 일을 접고 본격적으로 엄마 일을 돕기 시작했어요. 엄마와 가게 문을 닫으면 매일 새벽이 되도록 새로운 요리들을 연구했고 그렇게 고생한 끝에 신메뉴를 공개하면 사람들 평이 엄청 좋았습니다. 호텔에서 일할 때보다 훨씬 더 뿌듯하고 보람찬 날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정장을 입은 한 남자가 저희 가게에 찾아왔습니다. 식품 유통업을 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한 그 남자는 저희에게 저희가 판매하는 메뉴와 가게를 프랜차이즈화 하자고 제안했어요. 식품의 유통은 자신들이 맡고 저희는 상호의 권리와 체인점 관리 그리고 메뉴 개발을 맡아달라고 했죠. 대신 초창기에 들어가는 모든 투자 자금은 자신들이 부담을 한다고 했어요. 저와 엄마는 며칠을 고민하다가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프랜차이즈화가 된 저희 가게는 반응이 좋아서 전국적으로 체인점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저와 엄마는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직영점을 서울 곳곳에 오픈하였죠. 저는 제가 이전에 호텔에서 일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한식 사업에도 손을 대었고 정말 운이 좋게 하늘이 도와 일이 잘 풀렸습니다. 그렇게 엄마와 저는 3년간 열심히 하다 보니 사업은 꽤나 커졌죠. 어느 날 저는 엄마를 모시고 직영점을 돌며 매장을 체크하러 다녔습니다. 서울의 한 매장을 둘러보는데 주방 쪽에 낯익은 사람이 설거지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바로 이혼한 남편의 어머니인 제 전 시어머니였죠. 그렇게 옛날 저희 집을 무시하고 험담을 하던 시어머니가 어쩐 일로 저희 가게에서 일을 하고 있으시더라고요. 저는 예전에 당했던 기억이 떠올라 화가 난 마음에 시어머니에게 다가가 우리 가족 가게에서 왜 이러고 있냐고 통쾌하게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를 엄마가 말렸어요. 그러고는 그냥 모른 척하고 가자고 했죠.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았지만 엄마가 간곡히 만류하기에 그냥 돌아서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깨끗한 접시 더미를 나르다가 그만 그걸 쏟고 말았어요. 와장창 하는 엄청난 소리가 매장에 울렸고 다들 그쪽으로 시선이 집중되었죠. 시어머니는 당황하며 접시를 치우다가 저희를 보게 되었습니다. 매장 매니저가 본사 사장님도 오셨는데 일을 어떻게 하냐고 시어머니에게 핀잔을 주었는데 저희 엄마가 매니저님을 말리면서 시어머니에게 다가가 엎어진 접시 치우는 걸 도와주셨어요. 당연히 시어머니는 어떻게 된 일이냐며 당황해서 물으셨고 저와 엄마는 가게에 손님이 없는 한쪽 룸으로 시어머니를 모시고 가 그동안 있던 일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묵묵히 이야기를 듣더니 이전에는 자신이 철이 없어 저희에게 못할 짓을 했다며 그땐 정말 미안했다고 사과를 하셨습니다. 이혼 후 있었던 시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제가 이혼을 하고 다음 해에 시아버지께서 뇌졸중으로 쓰러지셨다고 했습니다. 불행히도 집에서 쓰러진 시아버지를 반나절 동안 아무도 발견 못했고 그래서 그렇게 세상을 떠나셨다고 하셨어요. 남편은 그때의 충격으로 일도 다 그만두고 술에 빠져 살다가 작년부터 다시 정신 차리고 기울어진 집안을 일으키기 위해 택배 상하차 일을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자신이 그런 일을 겪고 나니 예전에 얼마나 저희에게 몹쓸 짓을 했는지 얼마나 인간 이하의 행동을 한 것인지 알게 되었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제 손을 잡고 정말 그땐 미안했다고 눈물을 보이시며 자신이 이렇게 천벌을 받고 있다고 하였죠. 그런 시어머니를 보며 엄마는 아닙니다. 사돈이 정말 나쁘신 분이라면 가족들 먹여 살리기 위해 여기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지도 않을 거예요. 이미 지난 일은 저희는 다 잊었습니다. 라고 하셨죠. 그 말에 시어머니는 더욱 펑펑 눈물을 보이셨어요. 그렇게 저희는 4년 만에 다시 만나 그동안의 앙금을 풀었습니다. 현재 전 남편은 저희 직영 매장 한 곳에서 새롭게 요리사로서 일을 하고 있어요. 저와 연애를 하던 시절에도 워낙 요리사로서 실력은 좋았기에 제가 추천을 했습니다. 저는 아직 그 사람들을 완전하게 용서하지는 못했습니다. 가끔은 복수를 하고 싶은 마음이 꿈틀꿈틀 일어나곤 하죠. 그러면 친정 엄마는 자신은 그들을 다 용서했다고 하며 저에게도 그들에게 정말 복수를 하고 싶다면 그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이 가장 큰 복수라고 하셨어요. 저는 아직 어리고 살아본 인생이 짧아서 그런지 그 말의 뜻이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엄마의 뜻을 따르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 엄마의 그 뜻을 알게 되겠죠. 저희 가족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글 읽어주시고 그리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 예니악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저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